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에 대해 파헤치는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독에서 중독 행동이나 중독 물질에 대한 갈망은 그 행동을 하게끔 하는 매우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망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갈망은 영어로는 craving인데요. 옥스포드 사전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욕망이 충족되면 만족을 느끼는 반면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한 좌절감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갈망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갈망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중독에서의 갈망은 조금 더 차별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좁게는 중독 물질 또는 중독 행동에 대한 욕구로 정의될 수 있고, 반면 넓게는 중독 행동을 하고자 하는 충동을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갈망인데요. 이 중독의 발병, 악화, 재발에 있어 갈망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갈망은 중독의 진단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미국 정신의학회에 의해 2013년도에 개정된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에서 갈망이 알코올 중독 사용장애의 진단 기준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약물 중독의 진단 기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갈망이라는 것은 특히 알코올 중독 사용장애 및 다른 약물 중독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행동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갈망을 시간적인 분류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갈망은 하루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욕구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중독에 빠진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것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커피를 마시면서 카페인을 섭취하는 그런 행동이나 또는 뭐 1시간에 한 번씩 또는 몇 시간에 한 번씩 흡연을 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이 유지되는 그러한 기제에 이런 기본 갈망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사파적 갈망의 경우 특정 외부 환경 자극이나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내적 정서 상태에 의해 유발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을 겪거나 아니면은 과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술이나 담배가 땡길 때 이것을 사파적 갈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간적인 분류는 그렇고요. 생물학적인 분류도 또한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첫 번째 종류의 갈망은 보상 갈망인데 여기서 도파민 그리고 오피오이드 체계와 관련돼 있다라는 그러한 발견들이 있는데 여기서 도파민 그리고 오피오이드 체계는 우리 뇌에서 보상 그리고 쾌락을 유발하는 그러한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상 갈망은 계속 중독 행동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 쾌락을 위해서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추구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따라서 어렸을 때 특히 자극과 흥분을 좋아하는 성향을 타고난 사람들이 조기에 중독 행동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쾌락 추구적인 보상 갈망은 포금 행동과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더 많이 마시는 이유에는 더 많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신다라는 그러한 설명이 가능하겠죠. 반면 해소갈망은 어떤 긴장을 해소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독의 경우 금단 증상을 완화시키려거나 벗어나려는 욕구로 흡연을 하거나 해장술을 마시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특정한 약물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그러한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또는 해소하기 위해서 반대작용을 하게 되는데, 금단 증상의 경우 그러한 약물이 몸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인위적인 효과를 없애는 그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예컨대 알코올을 먹으면, 술을 마시면 우리가 이완이 되는데, 이완이 되는 것을 이완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작용하기 위해서 몸이 더 각성 상태가 되고, 반면 흡연 같은 경우 각성제 역할을 해서 흡연을 할 때 몸은 오히려 이완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그러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술을 안 먹게 되면 이완되는 것이 오히려 몸이 각성돼서 금단 증상으로 초조증이나 불안, 그리고 수면 장애 등의 금단 증상을 나타내고, 흡연은 흥분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거나 집중하기 힘든 그러한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정한 중독 물질이나 행동을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해소 갈망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강박 갈망인데요. 행동의 습관화로 인해서 유발되고 중독 행동을 한동안 하지 않다가도, 예컨대 한동안 금주를 했다가도 첫 잔을 마시게 되면 바로 포금을 한다거나, 금연을 한동안 했다가도 다시 담배를 입에 대게 되면 바로 줄담배를 피는 이러한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런 행동으로부터 벗어났더라도 그런 행동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면 이전의 습관적인 행동이 바로 나타나는, 그리고 이것을 억제하기 힘든 종류의 갈망이 바로 강박 갈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망 때문에 자신의 중독 행동을 통제하기 힘들어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갈망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이겠죠. 중독의 치료는 자동화된 처리 과정, 즉 중독과 관련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동기, 충동, 그리고 행동 등을 의식화해서 그것을 조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중독으로 인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체가 되고 스스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죠. 이런 치료 과정에서 중독 행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해 다뤄야 하는데, 예컨대 스트레스를 줄여주거나 직면해야 하는 갈등이나 심리적 고통을 회피하게 하는 것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상에서 갈망을 일으키는 촉발 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잔소리와 압박감이 게임을 하게끔 하는 그러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도박자는 역설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또는 도박 문제로 인해서 빚어지는 가족과의 갈등 등이 오히려 도박자로 하여금 도박 행동을 추구하게 되는 그러한 강력한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장면에서 갈망을 다루는 심리적 접근으로 중독 행동이 아예 시작할 수 없도록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과 또 갈망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는 그 접근이 적용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자극 통제입니다. 중독에서 중독 행동과 관련된 여러 자극들이 촉발 인자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는데 여기서 다양한 이런 촉발 요인들 그런 것들을 접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발생한 갈망을 다루는 법도 적용하게 되는데요. 갈망의 강도와 지속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주의 분산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분산법은 가장 흔한 방법이 플래시카드를 사용하는 것인데 스스로에게 술을 끊겠다라고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간단한 문구를 이 작은 카드에 써서 그것을 자신의 지갑에 갖고 다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술을 마시고 싶은 그런 충동이나 담배를 피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으면 그 플래시카드를 꺼내서 자기가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한 내용을 보면서 스스로 마음을 다시 붙잡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기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깨어났을 때나 식사 후 바로 담배에 손이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깨어났을 때 냉수를 한 잔 마신다거나 또 식사 후에 냉수를 마셔서 이 흡연을 하고 싶은 그런 느낌을 다른 감각으로 대체시키는 또는 전환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심상법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컨대 내가 더 중독이 심해진다면 더 나빠지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린다거나 그리고 또 반대로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행복한 자신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금연 의지를 더 강화시키는 접근이 바로 심상법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이런 기법들을 학습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 시간에는 중독의 갈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는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자신도 이러한 욕구와 갈망 때문에 본의 아니게 스스로에게 고통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더 잘 확인하고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독자들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중독자들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대해 주시고 꼭 이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